예. 건강관리는 그저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학적 기초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의학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국민 각자가 모두가 다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21세기 의학의 트렌드, 다시 말하면 21세기 의학은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1500년 동안 힘있게 발전해온 현대의학은 AD 6세기에서 한 9세기경에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많이 발전했죠? 1500년 동안. 어떤 문화가 500년 이상을 잘 가지를 못하는데 이 의술, 이 의료 문화는 1500년 동안 장구하게 이렇게 힘차게 발전을 해와서 현대학이야말로 참 눈부시게 발전을 했다고 이렇게 봐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배 복제에 이르기까지, 또 사람의 장기를 이식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참 그 창조주의 경지에 거의 다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 당뇨, 고혈압 등 이 생활습관병, 이 생활습관병은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2002년 대한의사협회 내과학회에서 생활습관병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은 생활습관병으로, 미국은 현대병으로 이렇게 일컫습니다만은, 이런 현대병은 현대의학으로 잘 치료가 안 되고 그저 현상 유지를 하고 질병을 클레임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두 번째 대체의학이라는 부분에 학문이 태동이 됐고, 1960년대 초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시고 중국에 있는 여러 한의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약재, 민간요법 이런 등 모든 것들을 다 수렴해서 1960년대에 소위 이 대체의학을 입안하기에 이르렀고, 제가 2000년도에 한국으로 미국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168가지나 대체의학을 정부에서 공인해 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건강에 좋고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또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협조를 해줍니다. 한국은 아직은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 대체의학이 많은 그 의학에 뒷받침을 해줬는데 그것이 소위 보완 대체의학입니다. 한간에는 대체의학 하는 분들이 또한 많이 있죠. 그러나 불합리하고 검증이 안 되고 비논리적이고 또 비의학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대체의학은 의학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져야 합당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정이 안 되고 공인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된 것들, 뭐를 먹으면 낫는다, 뭐 어떻게 하면 쉽게 낫는다, 이런 식의 근거가 없는 이론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을 보완할 수 있는 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날 이런 대체의학 프로그램 아이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 현상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이나 당뇨, 고혈압은 쉽게 낫질 않아서 소위 심신의학에 이르게 됐어요. 심신의학이라 말하면 몸의 병이 마음과 유관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몸을 고치려면,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는 물론이고 미국의 인류의과대학에 이 심신의학과가 정식으로 다 커리큘럼에 편제가 되어 있고요. 한국에서도 오래전에 캐톨릭 의과대학에서 이 심신의학과 석 박사과정이 편제가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많은 도움을 사회에 베풀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기도 하고 또 모든 질병들이 70% 이상이 스트레스에서 온다 하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도 심령이 무너지면 어떻게 그 질병에서 그 몸을 일으킬고 하는 그런 잠언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마음의 문제가 참 중요해서 마음을 다루고 치료하는 심신의학이 성립되게 되었고, 하버드 의대를 비롯한 이제 여러 식견이 있는 학문과 의사 선생님들의 교육 속에 이제 영적 치유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1998년도에 후에서도 이 영적 치유를 인정하게 됐는데, 그것은 몸과 마음과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을 건강이라고 한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하다가 1998년 이후는 몸과 마음과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까지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후에서도 말씀을 하게 됐고, 1953년부터 급속도로 발전한 유전자 의학에서도 이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질병의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해서 2010년도 최초로 그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내용이 뭐냐면은 God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안에 유령이 있다. 이렇게까지 발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의학으로 보든 후의 발표를 보든 하버드 의대의 이론을 보든 이제는 21세기는 이 영에 대한, 영성의학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 대체의학, 심신의학, 영적 치유, 영성의학 이렇게 4단계 의학이 성립이 되게 됐는데, 사실 이 4단계 의학은 옛날에 의학이 없을 당시, 다시 이야기하면 AD 600년 이전, AD 900년 이전,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당들이 구슬하고 또 뭡니까? 그 주술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이런 그 치유 행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치유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렇게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또 이런 그런 일들, 이것이 마음 치유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 또 약초 등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체의학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간혹 이제 침이라든지 또 돌에 이렇게 열을 가해서 따뜻하게 해서 뭐 우이장을 치료한다든지 그 몸의 환부에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든지 이런 기구 치료 이렇게 해서 그 현대의학에 가까운 그런 치료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바로 그런 4단계의 여러 가지 치료와 치유의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오늘날 하버드 의대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치유,
또 심신의학, 또 대체의학, 또 현대의학, 이것을 이제 정삼각형 구도로 본다고 하면, 옛날에 현대의학이 있기 이전에 옛날에 그런 그 종교나 그 미신이나 또 주술로 이렇게 치료하던 그런 종교적 이렇게 영적인 치유, 이렇게 볼 때는 그것이 하나의 역삼각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많은 분량을 했지만 점점 적어져서 상대적으로 현대의학이 발전함으로 이게 점점 폭이 좁아져서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은 평면적으로 넓게 발전이 되어 있고 깊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현대의학을 비롯한 대체의학, 심신의학, 영적 치유는 정삼각형을 이룰 수 있고, 바로 현대의학이 있기 전에 그런 종교적 또 미신적 치유, 이런 분야로부터 치유하던 모든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현대의학이 발전함으로써 점점 폭이 좁아진 것이죠. 그래서 역삼각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을 같이 합치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정삼각형에다가 역삼각형을 이렇게 엎어 씌우면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와 같이 직사각형이 된 이런 모양의 의학을 소위 말하는 통합의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서 이 통합의학의 행위는 현대의학, 대체의학, 심신의학, 영적 치유, 현대의학이 있기 전에 올바른 영적인 치유라든지 또 마음 관리, 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의학 분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합쳐서 정사각형의 모양의 의학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21세기는 모든 것이 다 통합으로 가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의학도 이와 같이 같이 현대의학에서 영적 치유에 이르기까지 통합으로 인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조화하고 또 기술을 나누고 또 환자에 따라서 같이 의논해서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현대병이라든지 생활습관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 것이 소위 말하는 통합의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